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심화 이론이라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 기본 이론 할 때 빼먹었던 부분들, 또 중요한 부분들,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확인하는 단원이고요. 문제랑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빼먹었던 거, 까먹었던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프린트물에 이제 나오겠는데요. 이제 물질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쭉 이제 계속 강의할 내용은 물질과 그 다음에 화학식량, 몰, 화학 반응식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라는 파트가 나오죠, 그죠? 물질의 분류 일단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물질을 나누는 과정. 자,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 큰 표가 나와 있지만 뭐하고 뭐가 있죠? 순물질이라는 게 있었고요. 순물질, 그 다음에 혼합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혼합질이 아닌 혼합물. 맞죠? 그러니까 순물질과 혼합물로 일단은 크게 물질은 나눠집니다. 일단 구별하는 기준은 순물질은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화학적 성질이죠. 얘는 화학적 성질이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로만 나타내야 됩니다. 그죠? 구성 원소가 몇 개인지 상관없어요. 구성 원자가 몇 개인지 상관없는데 물질 자체가 한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한 가지의 성질이,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혼합물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성질. 두 가지 이상이죠?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보통 우리가 이거를 상태 표시로 한다면 순물질은 어떤 걸 상태 표시하는 것들은 순물질이 되죠? 기체. 이거 순물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맞니? 기체, 액체, 고체 알죠? 기체, 액체 상태 표시하는 거.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거는 순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혼합물일까? AQ죠. AQ. 수용액 이런 거는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액 그러면 용매인 물하고 용질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이런 건 혼합물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상태가 표시되어 있을 때 그 물질은 혼합물이고 아니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때 한 가지 성질 또는 여러 가지 성질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성질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가 더해지는 거야? 순물질과 순물질이 계속 합해지는 거죠. 이 순물질이 여러 가지 성질을 띠게 된다는 건 서로 섞이는 그 물질들이 성질이 섞여도 안 변하죠. 이런 변화는 혼합물을 만들 때는 무슨 변화가 따라온다? 물리적 변화, 그죠? 물리적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가 따라온다. 물리적 변화는 건 뭐지? 물리적 변화는 크기나 양이 바뀌는 거죠. 성질은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순물질은 화학적 변화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일단 혼합물은 물리적 변화입니다. 크기나 양이나 이런 것이 좀 변할 뿐이지 이 안에 화학적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거. 그 기본이 갖추고 있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특히 이 물리적 성질에서 주로 많이 우리가 물어보는 내용들은 뭘 가지고 물어본다? 끓는 점 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끓는 점이 물리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끓는 점은 정의가 뭐예요? 끓는 점은 대기압과 증기압이 같을 때에, 그죠? 대기압과 증기압이 같을 때 온도인데 이 끓는 점이라는 건 상태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되는 건 전부 다 무슨 변화다? 물리적 변화고요. 끓는 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분자 간에, 그죠? 입자죠? 일단 기본적으로 분자 간에 뭐가?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건 자, 질소 몇 중 결합한다? 3중 결합하고 있는 분자예요. 그죠? 산소 몇 중 결합? 2중 결합하는 분자라고요. 그럼 두 개의 결합력은 누가 더 세요? 3중 결합하는 놈이 훨씬 셉니다. 그죠? 결합력 훨씬 강해. 근데 얘네들 둘 중에 결합력은 강한데요. 끓는 점은 어느 게 높을까요? 질소가 높을까요? 산소가 높을까요? 결합력이 센 질소가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는 질소에 우리 끓는 점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끓는 점은 무슨 변화다? 물리적 변화다. 화학적 성질이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끊어져도 성질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이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 자, 그럼 얘네들이 질소라는 건 N2란 말이죠? 그럼 N2하고 이 분자, 끓는 점이라는 건 분자 간의 인력이죠. 요게 끌어내는 힘이죠.
이 공유결합한 분자 간의 원자 간의 인력을 끊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원자 간의 인력이 끊어지면 얘는 질소 분자가 아니라 질소 원자로 바뀌죠. 화학적 성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그죠? 분자와 원자는 완전 성질이 다르죠. 그럼 이런 거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끓는 점이라는 거는 분자 간의 인력의 변화야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력이 원자 간의 결합력이 세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끓는 점을 기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분자 간의 인력이라 그랬죠? 그럼 분자 간의 인력, 이 분자 간의 인력을 우리는 크게 우리 분자 간의 인력을 분산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끓는 점은 분산력이 뭐 할수록 클수록 커요 라는 겁니다. 분산력이라는 걸 크기를 정할 수 있는 힘이 뭐라 그랬죠? 질량과 그 입자들의 질량이겠죠. 그럼 질량이 크다라는 말은 뭐가 많다는 말이 되겠니? 그 원자의 양성자 수가 많은 거예요. 그죠?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얘네들의 분산력은 커지는 게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그럼 같은 분자량을 비슷한 분자량을 갖는다면 어떤 게 또 분산력을 크게 하죠? 길이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접촉 면적입니다. 그죠? 접촉 면적. 자, 우리 기본 시간에 이론했지만 결국 이렇게 간단하게는 기억을 해도 되지만요. 이걸 통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커지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클까요? 즉 양성자가 많아지고 근데 접촉 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 원자들이 갖고 있는 전자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자가 많으면 입자들 사이에 편극이 생기죠. 그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쏠리는 현상 때문에 결국 전기적 인력으로 얘네들이 붙는 힘을 우리는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크면 분자 간의 힘이 크니까 뭐가 끓는 점이 높아져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끓는 점이라는 건 무슨 변화다? 물리적 변화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자 간의 결합을 끊어내면은 이건 물리적 변화가 아니야. 화학적 변화죠. 그는 끓는 점에 관련지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니? 그러니까 질량과 접촉 면적에 대한 내용. 자, 이건 분자 간의 힘이었어요. 자, 여튼요. 이런 게 우리 혼합물은 이런 끓는 점이나 이런 내용을 순물질로 구별할 수 있는데 순물질은 이 끓는 점이 어때요? 끓는 점이 일정합니까? 안 일정합니까? 일정합니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혼합물은 끓는 점이 어때요? 여러 개 섞여 있으니 각각이 나타나는 끓는 점을 전부 다 표현할 겁니다. 그죠? 얘네들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어떤 주요한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혼합물이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 혼합물들은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특성의 혼합물의 끓는 점 형태는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순물질의 끓는 점은 어떻게 간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걸 가열했다, 액체를 가열해서 끓는 점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수평한 부분이 온도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겠죠. 그죠? 수평한 부분이 온도가 결정이 납니다. 자, 가열하는 동안에 온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이 수평한 부분에서는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때는 에너지는 계속 공급되지만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상태 변화하는데 분자 간의 인력 끊어내는데 쓰는다라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일정한 구간이 하나 딱 나타난답니다. 순물질은. 근데 혼합물은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혼합물은 자, 액체와 액체를 섞은 혼합물인 경우에 순물질인 액체를 섞은 혼합물인 경우에 끓는 점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얘네들의 끓는 점은 어떻게 나타날까? 액체와 액체를 섞었다. 그럼 끓는 점이 나타나는 모양은요? 액체면 얘하고 얘의 끓는 점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물과 에탄올 이런 거겠죠. 그죠? 물과 에탄올. 이 두 개를 섞었을 때의 끓는 점을 비교해 보면 처음에 가열하면 올라가다가 자, 액체인 경우에는 수평한 부분으로 상태가 변하죠. 그러다 보면 다시 어떻게 되지? 올라가다가 다시 상태가 변해. 맞죠? 자, 하나의 상태, 똑같은 액체 상태인데 끓는 점의 변화가 몇 군데나 나온다? 두 군데나 나온다. 수평한 부분이 거의 두 군데가 있다라는 건 액체와 액체가 혼합한 혼합물이구나라는 거고요. 이때에 자, 물의 온도는 끓는 점은 100도 정도 될 거예요. 에탄올은 약 78도 정도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죠. 자, 여기에 제일 먼저 끓어 나온다는 얘기는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나올 겁니다. 이게 에탄올일 거겠죠? 이게 에탄올.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물일 겁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몇 도일까요? 78도인데 여기서 끓는 점은 78도인가요? 아니죠, 그죠? 이거는 묽은 용액에서 마찬가지로요. 어떤 변화가 생기죠. 원래 온도보다 어때요? 높아집니다, 그죠? 78도보다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자, 물은 몇 도예요? 물은 100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왜? 여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얘만 남잖아요. 순수한 물질이 되니까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자, 이런 건 액체 혼합물인 경우에 유형을 좀 보아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액체와 고체 혼합물은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죠? 액체와 고체, 즉 물과 소금을 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하고 소금하고는 끓는 점 차이가 어때요? 엄청 클 겁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그죠? 액체보다 고체 상온에서 고체 상태는 끓는 점이 높겠죠? 자,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어느 한 특정 부분에서 뭐 한다? 꺾이게 되는 거야. 꺾이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뭐야? 이 꺾였을 때 계속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거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끓는 점이나 여기에 끓는 점은 어때요? 전부 이 위치들은 전부 다 뭐다? 끓는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았니? 그럼 여기 A점, 여기 B점이 있다면 A점과 B점에서의 증기압력 어느 게 더 커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알겠니? 증기압력. 자, 증기압력은 끓는다는 건 어떨 때 끓는 거죠? 증기압력과 외부압이 같을 때잖아요. 그럼 이 과정은 지금 계속 끓고 있는 중이죠. 끓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증기압력은 외부압력과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증기압력은 외부압력과 같다라는 거죠. 끓는 점의 의미는 증기압과, 명심하세요. 어느 정도 끓었다. 알았니? 끓었다는 건 증기압력과 뭐가 같다? 외부압이 같은 경우에. 모두 일기압인 거죠. 대기압인 경우에는. 알겠니? 일기압인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 이건 액체 고체입니다. 자, 꺾인 점이 바로 끓는 점이고요. 그럼 꺾인 점에 끓는 점은, 자, 액체가 먼저 끓을 겁니다. 물과 소금이라면 물이 먼저 끓을 거예요. 그럼 물이 먼저 끓는다면 100도 아니죠, 그죠? 섞여 있으니까 100도보다 어때? 약간 높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나중에 묽은 용에서 델타 T로 구하는 거지, 그지? 몰랄 농도로 우리가 구해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 있어요? 액체, 고체 혼합물이죠. 고체와 고체가 섞인 혼합물은 어떻게 모양이 나타난다? 얘네는 지 알아서 나타난다. 불규칙적이다라는 얘기죠. 고체 혼합물은 얘네들은 불규칙적이다라는 거 정도로만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고체는 일반적으로 합금 정도 얘기할 겁니다. 댐납이라든가 뭐 스테인레스라든가 이런 합금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청동, 황동, 뭐 백동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프상으로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물질을 가열하고 했는지를 알아보는 거. 이게 혼합물의 일단 여러분 내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물리적 변화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순물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순물질은 그럼 끓는 점 일정한 물질이고요. 한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하고 뭐로 나누죠? 호돈소 물질이라는 걸로 나눠요. 그죠? 호돈소라는 건 뭐지? 얘들아? 호돈소라는 건 원소 물질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는 걸로 나누죠. 화합물이라는 건 뭐죠? 화합물이라는 건 두 가지 순물질이 결합돼서 한 가지 순물질로 나타내는 거야. 순물질이 혼합물하고 차이가요. 순물질과 순물질이 결합했는데 그 순물질의 두 가지 성질이 아니라 이 두 개 결합한 놈은 한 가지 새로운 순물질이 되는 거죠. 이런 건 화합물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얘네들의 변화는 화학변화입니다. 그죠? 화학변화. 이게 물리변화가 일어나면은 혼합물인데 이 순물질과 순물질이 새로운 순물질이 되는 것, 성질이 다른 물질이 되는 건 화학변화다라는 얘기고요. 이 화학변화를 만드는 순물질,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유명한 수소하고 산소 반응하잖아요. 그럼 뭐 생깁니까? 물 생긴다는 얘기죠. 요것도 순물질이에요. 근데 요것도 순물질이 되는 거죠. 이게 화합물이죠. 그러니까 화합물의 정의는 뭘까요? 호돈소는 원소 하나로 돼 있지만 화합물은 원소 두 가지 이상으로 돼 있는 물질이 화합물입니다. 두 가지 이상으로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게 화합물이죠. 원소라는 건 원자의 종류죠. 그죠? 원자의 성분인데 원자의 구별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호돈소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호돈소 물질은
뭐 금속 전부 다 호돈소 물질일 겁니다. 철, 나트륨, 칼륨, 구리 이런 거 그죠? 금속 호돈소 물질일 겁니다. 근데 뭐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O2라든가 뭐 N2라든가 그죠? Cl2라든가 이런 것들은 호돈소 물질입니다. 맞죠? 근데 비활성 기체 뭐 헬륨이라든가 아르곤이라든가 뭐 네온이라든가 이런 것도 호돈소 물질이에요. 자, 이 형태 헬륨, 아르곤, 네온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호돈소 물질입니다. 근데 O2 말고 여러분 O3 이것도 무슨 물질이야? 호돈소 물질이죠. 자, O2와 O3 차이는 또 뭐죠? O2하고 O3 이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동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소체. 자, 물질 중에 이렇게 동소체라는 건 뭐예요? 구성 원소가 동일한 겁니다. 구성 원소가 한 가지로 동일한 물질인데 배열이 달라, 성질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 그래. 그럼 동소체는 제일 유명하게 지금 여기는 산소 동소체가 있었어요. 뭐하고 뭐? O2하고 O3. 하나의 원소로, 구성 원소 같죠? 같은 구성 원소고 얘는 O가 2개, 얘는 O가 3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완전히 성질이 다른 놈이 되죠. 또 무슨 동소체가 있어요? 탄소 동소체도 있어요. 그죠? 탄소 동소체가 뭐 있죠? 탄소 동소체? 다이아몬드 대표적인 게 하나 있고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생겼죠? C의 다리가 몇 개야? 탄소는 다리가 4개죠. 그죠? 4개로 전부 다 공유 결합한 분자들이에요. 굉장히 어때? 그물 구조로 빽빽하게 탄소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어. 4개씩. 그 굉장히 결합력이 아주 굉장히 크겠죠.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흑연이라는 게 있죠. 흑연은 다리가 몇 개니?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요 원래 탄소는 14족이니까 다리가 4개여야 하는데 3개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가 뭐 하죠? 남죠. 그죠? 이 남는 것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다리가 3개로 되어 있으면 전부 전기 전도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4개인 요 놈은 자유로운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흑연이 있고요. 흑연 또 나오는 게 그래핀이란 게 있고 흑연을 한 겹 벗겨내면 이게 그래핀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있어. 그래핀을 마는 거예요. 튜브처럼 말아버리면 이게 역시 탄소 동소체이고요. 역시 다리 3개짜리들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플러렌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렌은 탄소 하나에 60개, 그죠? 탄소가 60개가 된 구성 분자, 축구공 모양으로 생긴 형태입니다. 근데 플러렌은 조금 달라요. 얘네들은 이렇게 단일 결합 형태로 되어 있지만 플러렌은요. 탄소에 거의 이중결합 공명 구조 형태를 띄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공명 구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합력으로는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공명 구조 형태의 결합력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죠? 결합력은 큰 겁니다. 그런데 플러렌은 C가 6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무슨 물질이라 그러죠? 분자성 물질이라 그래요. 얘네 무슨 물질? 분자입니다. 분자. 쉽게 그냥 분자라고 생각하십시오. 플러렌은 분자입니다. 다이아몬드, 흑연, 그래핀, 뭐 탄소 나노튜브는 얘는 거의 원자죠. 다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의 화학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의 화학식 C예요. C. 흑연의 화학식 C죠. 그래핀 화학식 C예요. 탄소 나노튜브 화학식 C죠. 플러렌 화학식 C60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다이아몬드 1몰의 질량 얼마입니까? 원자량에 그램 붙인 거니까 12g이야. 그죠? 흑연 1몰의 질량 얼마입니까? C잖아. 화학식에 질량에 그램 붙인 거 1몰의 질량 12g이야. 얘네 전부 12g이에요. 그죠? 플러렌 1몰의 질량 얼마입니까? 얘는 12에 얼마를 곱해? 60을 곱한 것만큼의 질량이 1몰의 질량인 거예요. 알았니? 1몰의 질량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맞죠? 자, 이런 건 무슨 체? 동소체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원소로 돼 있고 배열이 구조가 다른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황도 있죠. 황동소체, 고무상황. 이름 알아두세요. 고무상황, 단사황, 사방황. 자, 원자들의 배열이 다른 겁니다. 자, 이런 것들 황동소체, 고무상황, 단사황, 사방황.
알았니? 이 말도 동소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인동소체도 기억하셔야 돼요. 인동소체 무슨 인이 있어? 흰인, 붉은인 이런 게 있습니다. 흰인, 붉은인. 알겠니? 흰인, 붉은인. 자, 이 용어만 좀 여러분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동소체입니다. 그럼 이게 동소체인지 고무상황, 단상황, 사방황이 동소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동소체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얘네들이 다이아몬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완전 다르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반짝반짝 빛나고 흑연은 시커먼데 얘가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연소시켜 보면 돼요. 동소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한다? 연소 생성물이 뭐 하다? 연소 생성물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연소시키면 뭐 나온다? CO2 나옵니다. 흑연 연소시키면 뭐 나오죠? CO2 나와요. 그죠?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연소 생성물이 모두 같이 나와. 한 가지로 같아야 돼요. 한 가지로 같아야 됩니다. 이런 건 동소체일까요? CO와 CO2는 동소체일까요? 동소체일까요? 동소체가 아니죠. 그죠? 동소체는 하나의 원소로 돼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원소로 돼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원소가 돼 있죠. 그죠? 이건 동소체가 아닙니다. 완전 다른 화합물이죠. 동소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화학식, 얘네들 자체에 각각 황이냐, 인이냐, 탄소냐 하나로 돼 있는 거. 일단 동소체는 뭐다? 연소 생성물이 뭐하다? 같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해도 자, 나중에 잠깐 더 볼 건데요. 여러분, 이런 거 동소체 확인하는 건데 1g당 원자수는 모조리 같습니다. 질량 1g당 동소체는 원자수가 모조리 같아요. 이것도 동소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플로렌인 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12g이 1몰의 질량이고 플로렌 같은 경우는 720g이 1몰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g에 들어있는 탄소의 원자수가 어떻게 같을까요? 이게 더 많을 것 같은데 60개나 있는데 그죠? 근데 그렇지? 않지요. 왜죠? 자, 1g당 들어있는 탄소의 원자수죠. 다시 얘기하면 얘의 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의 몰수. 그럼 다이아몬드는 C가 다이아몬드지, 그지? 자, 질량이 몇 g이라고요? 1g당. 얘도 몇 g당? 1g당. 그럼 몰수라는 거 알죠?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 텐데 몰수는 어떻게 구했었죠? 원자량, 분자량 분의 뭐지? 질량을 올리잖아, 그죠? 자, 그런데 원자량은 얼마야, 얘가? 얘 입자 질량은 1몰은 10이잖아. 그죠? 맞니? 다이아몬드는 12. 12분의 얼마? 1g. 맞죠? 여기에 탄소가 하나의 1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몰. 이게 탄소의 원자 몰수입니다. 1g에 있는. 그럼 플로렌은 어떻게 되죠? 플로렌은 분자량이 얼마죠? 720이죠. 거기 얼마? 1g이죠. 근데 한 분자의 탄소가 몇 개 있어요? 원자 수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 60. 그럼 얘하고 어때요? 똑같아지죠. 그죠? 12 곱하기 60이니까 약분하면. 그죠? 그러니까 모든 동소체는 1g당 원자 수가 그게 어떠한 물질이더라도 입자수가 더 많든 적든 간에 1g당 원자 수는 어떻다? 같습니다. 이게 동소체의 특징이죠.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같고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이 같은 거. 이걸 뭐라 그런다? 동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도. 자, 지금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그죠? 문제에서 섞어가지고 나오기도 해요. 동소체가 다음 중 동소체 관계인 거, 관계이지 않은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원자 하나로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로 연소 생성물과 1g당 원자수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호던소 물질에서 이제 동소체입니다. 뭐랑 헷갈리지 마세요. 동위원소랑 헷갈리지 마세요. 동위원소는 하나의 원소의 질량이 다른 겁니다. 중성자 수의 차이 때문에 질량이 달라지는 걸 동위원소라 그래요. 근데 동소체는 물질입니다. 물질. 알겠니? 물질이야. 물질. 같은 원소인데 물질의 그 원자들의 배열에 따라 물질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걸 동소체라고 한다라는 거야. 동위원소는 원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소체는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다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은 당연히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돼 있다라는 거겠지. 자,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돼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어? 화합물에는 Na, 뭐 Cl, H2O, 뭐 CO2 이렇게 그죠? 두 가지 원소 이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소가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관계 없어요. 두 가지 원소 이상으로 돼 있으면 됩니다. 맞죠? Na, 뭐 H, CO3 이것도 화합물인 거예요. 맞죠? 전혀 다른
하나의 여러 가지 순물질들이 만나서 하나의 물질이 되어버린 내용 화합물이죠. 화학적 변화입니다. 자, 그럼 두 개를 잠깐 구별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형태를 먼저 기억하자고요. 자,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죠? 자, 먼저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이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하고 뭐가? 비금속과 뭐가 결합된 거?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할 수 있다? 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이 금속은 분자가 아니지만 O2, N2, Cl2, H, AR, N 이런 것 전부 뭐예요? 분자죠. 그죠? 맞니? 그리고 대부분 분자는 어떤 상태에 존재해요? 기체 상태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체로 존재한다. 말이 없는데 그냥 기체로 존재한다. 그럼 얘는 뭐다? 분자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체로 존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를 물어볼 때는 끓는 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온도, 기체, 요거 분자는 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되지 않는 게 뭐죠, 여러분?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없었던 것이 금속과 결합하는 거죠. 그죠? 금속이 들어간 거는 전부 다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금속 결합도 있고 무슨 결합도 있니? 공유랜다. 이온 결합도 있겠죠. 그죠? 이온 결합도 있을 겁니다. 금속 결합과 이온 결합을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분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 그지? 분자냐 아니냐? 다시 한번 꼭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입니다. 자, 혼합물은 어떤 게 있어요? 혼합물은 이쪽 이렇게 빼서 크게 균일과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균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균일은 뭐죠? 골고루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균일 혼합물을 뭐라고 합니까? 용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는 균일 혼합물, 용액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용액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대부분은 무색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해야 되는 거고요. 투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만히 오랜 시간을 두어도 어때요? 가라앉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가라앉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물, 그래서 혼합물을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뭐 과포화 말고 일반적으로 설탕을 녹였을 때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는 설탕은 있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소금물. 만약에 바닷물이 혼합물이잖아요. 바닷물이 혼합물이지, 그죠? 오랜 시간 두었을 때 바닷물에서 그 녹아있던 소금물이 전부 가라앉았다면은 바닷물은 뭐 지금 현재는 그냥 물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섞여 있는 형태 용액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농도가 항상 어떻다? 균일 혼합물은 어디서나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이런 것이 균일 혼합물입니다. 불균일은 그렇지 않죠. 비율이 달라요, 그죠?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이라는 얘기는 뭐 공기도 마찬가지겠죠. 공기도 균일 혼합물입니다. 위아래에 산소나 뭐 이산화탄소 농도 다 균일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불균일은 비율이 좀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 거죠. 뭐 우유라든가 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흙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균일 혼합물이다라는 거죠. 자, 종류만 여러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잠깐 우리가 물질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걸 구별을 좀 해줄 줄 아시면 되겠고, 그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에 관련된 거, 자, 뭐 정의, 특징, 성분비, 그 다음에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류, 어떻게 끓는 점, 녹는 점으로 확인한다라는 거 한번 비교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이것도 문제 좀 가끔씩 나오는 형태입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섞였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들을 한 번씩 여러분 그렇게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혼합물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그렇게 크게 어떤 방법이 있니? 섞여 있는 거니까 밀도차, 용해도차, 끓는 점차,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형태로 얘네들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밀도차라는 건, 자, 밀도차라는 건 한마디로 어떤 거예요? 서로 섞이냐? 안 섞이냐잖아요. 그죠? 쉽게 섞이냐 안 섞이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처럼 꼭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액체와 액체인 경우에 밀도차로 구분하는 것들이 있을 테고, 맞지?
고체와 액체인 경우에도 밀도차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액체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섞이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다른 두 액체가 섞이면 구분하기 어렵죠. 왜? 용액이 돼버리잖아. 그죠? 용액은 가라앉지 않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간에 밀도차로 액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섞여야 돼, 안 섞여야 돼?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 거예요? 즉, 이 액체의 성질과 이 액체 성질이 뭐여야 되죠?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극성이면 하나는 무극성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성과 무극성 이렇게 그 분자의 성질이 다른 것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죠?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거. 밀도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고체 액체를 분리하는 건 뭐 뻔한 거지 뭐. 그죠? 뭐 물에 뭐 바위, 물에 모래 이런 거지. 그지? 모래는 가라앉고 물은 위에 있고 스티로폼과 또 물 이런 거 분리할 때 벽시 분리할 때 이런 건 고체 액체로 충분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체가 액체에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소금물 같은 거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밀도차는 전부 다 섞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다음에 고체도 있을까 없을까? 고체도 밀도차로 분리할 수 있어 없어? 고체도 분리할 수 있겠지, 그죠? 뭐 톱밥과 모래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한다? 물 집어넣고 물보다 밀도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뜬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밀도차는 섞이지 않는 겁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얘네들이 그 종류별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주의사항은요. 밀도차에서 액체는 반드시 섞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액체를 얘네들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죠? 보통 이렇게 콕을 달려가지고 여기다 액체 두 개를 섞으면 층이 나눠지잖아요. 여기 A층, B층이 있죠. 보통 사용화탄소, 물, 그죠? 물과 기름, 맞죠? 에테르와 물, 뭐 이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얘네를 구분하는 거죠. 이런 기구 요거 이름이 뭐래?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 기구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네? 그럼 전부 뭘 하는 거죠? 밀도차야. 그리고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액체 혼합물에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구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다?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구나라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하는 건 밀도차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모래에 사금 채취한다. 모래에서 사금 채취한다. 무슨 차이를 이용하는 거니?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모래는 가볍고 금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지요. 흘러가는 물에다가 모래를 없애고 모래가 떠내려 보내면 그 무거운 금만 남는다. 이런 건 전부 다 밀도 차라는 겁니다. 얘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뭐죠? 용해도 차입니다. 용해도 차. 자, 용해도라는 건 뭐였어요? 물 100g에 일정량 녹는 용질의 질량이야. 포화용액이죠. 근데 이 용해되는, 즉 서로 섞이는 거의 차이로 얘네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용어 정리해. 거기 뭐뭐 나왔어요? 한 성분에서 이제 용해되는 걸 이용하는 건데 거름, 추출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죠? 자, 거름이라든가 추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분별 결정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자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어떠한 성질을 이용한 거죠? 혼합물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가 잘 되냐 못 되냐를 가지고 얘네들로 어떤 특징을 우리가 구별해내는 방법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어떤 식일까요? 이런 방법들을 섞어놨을 때 그 중에 성질이 다른 한 가지, 그죠? 원리가 다른 한 가지 이런 걸로 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거름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거름이라는 건 뭐야? 걸르는 거죠. 거름 종이에다 걸러내는 거예요. 자, 걸러내는 거는 이 거름을 이용하는 건 자, 어떤 용액을 붓는단 말이죠. 부으면 여기에는 걸려 있고 녹은 거는 거름 종이 안보다 입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거잖아. 그죠? 맞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걸러내어서 거름으로 A와 B를 분류해내는 방법. 이것 뭐의 차이다? 용해도 차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여기에 소금과 나프탈렌이 녹아 있어요. 소금과 나프탈렌이. 알겠니? 소금과 나프탈렌은 고체들이잖아. 흰색 고체. 막 섞여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까? 이런 거죠. 그러려면 내가 물을 부으면 돼요. 물을 부으면 누가 녹아요?
소금의 극성의 성질을 가서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소금이 다 녹으면 액화 수용액되니까 녹아서 얘네들은 소금물이 될 거야. 그죠? 소금물이 될 거고 여기 걸러내는 건 녹지 않는 용해도 차이로 녹지 않는 누구니? 나프탈렌이 되겠지. 이렇게 걸러내는 겁니다. 지금 뭘 이용한 거야? 이 용매에 녹냐 안 녹냐를 얘기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소금물을 다시 뭐 해줘야 되겠어? 소금하고 나프탈렌을 걸러내야 되니까 이걸 다시 뭐 해줘야 돼? 가열해줘야죠. 가열해서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만 남을 거야. 여기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뭐겠니?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겠죠. 그죠?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소금만을 뽑아낸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들이 혼합물이잖아. 원리들을 하나씩 기억해둬. 자, 거름은요. 어떤 게 하나는 녹고 하나는 녹지 않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추출은 뭐죠? 추출은 여러 가지의 물질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 내가 특정한 용매는 한 가지 물질만 뭐해? 녹여서 빼내는 겁니다. 특정한 용매는 한 가지 물질만 녹여서 뭐 한다고? 빼내는 형태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감이라는 걸 좀 많이 나오죠. 감은 떫잖아요. 그죠? 근데 감이라는 걸 구성 원소는 굉장히 많죠. 맞죠? 근데 이 감이 떫은데 떫은 맛만 뭐 한다? 어떤 용매를 집어넣어서 빼내는 거예요. 그럼 감은 다른 용매는 그대로 다른 용질은 그대로 있고 떫은 맛을 내는 것만 빼내겠지.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거야? 추출이라 그래. 여러 개 중에 특정한 것만 녹여서 뭐 하는 거니? 빼내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추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어만 잘 기억해 두세요. 추출. 자, 그 다음에 재결정하고 분별결정이 있어요. 재결정과 분별결정 뭘까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재결정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뭐를? 한 가지만 결정으로 만드는 게 재결정이야. 자, 결정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결정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죠? 석출해낸다는 거야. 얘네들 둘 다 뭐 한다는 거다? 석출해내는 거야. 뽑아내는 뭐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석출해내는 겁니다. 근데 분별결정과 재결정 쉽게 생각하시기에는 재결정은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를 뭐 한다? 용해도를 낮추어서 걔네들을 뽑아내는 거야. 알았니? 야, 이거하고 추출하고 차이가 뭐예요? 재결정과 추출의 차이가 뭘까요? 추출은 특정한 용매를 집어넣어서 그 하나만 녹여서 뽑아내는 거예요. 재결정은 뭐죠? 온도를 낮추거나 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용매를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용해도에 대한 온도나 이런 걸 변화시켜서 하나를 뭐야? 석출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용해도는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용해도 그래프잖아요. 자, 여기 어떤 물질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 용해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온도를 낮추면 얘나 용해도 다르다면 여기 먼저 들어가는 놈, 차이가 많이 나는 놈은 뭐 한다? 석출될 거예요. 여기 있는 놈은 아무리 가도 용해도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석출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지 상태로 고체든 액체든 기체로 존재하는 것 중에 이렇게 용해도 차로 뭐를? 하나를 뽑아내는 걸 뭐라 그런다? 재결정이라 그러고 분별결정은 뭐죠? 두 가지 이상에 있는 것들을 각각을 전부 다 뭐야? 용해도 차로 전부 다 뭐야? 각각을 다 뽑아내는 걸 분별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분별결정과 재결정하는 이렇게 용해도 차로 얘네들을 석출하는 데 쓰는 것은 이 용해도 차가 큰 놈으로 해야 돼? 적은 놈으로 해야 돼? 즉 분별결정으로 하나를 구별하고 하나를 분리해내는 방법은 용해도 차가 뭐 한 걸 써야 돼? 용해도 차가 큰 걸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용해도라면 하나는 이렇게 용해도가 있어요. A, B. 그럼 A하고 B는 용해도 차에 의해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니 없니? 있다는 거예요. 왜? 온도 낮추면 A는 그만큼 많이 석출돼요. B는 얼마 석출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완전히 A나 B를 구분하기 쉽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게 비슷하다면, 이런 식으로 비슷하다면 C와 B는 용해도 차로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죠. 용해도 차가 많이 내는 형태로 얘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얘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름, 추출, 분별결정, 재결정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세 번째는 뭐야? 끓는 점차죠. 끓는 점차. 자, 마찬가지입니다. 끓는 점차로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과정이죠. 자, 뭐가 있냐? 증류가 있을 거예요. 증류, 그죠? 증류, 또 무슨 증류가 있죠? 분별,
증류 이런 게 있죠. 자, 증류하고 분별 증류. 물론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튀어나오겠죠. 이걸 구별해내는 건데 증류와 분별 증류의 차이는 뭘까요? 증류는 뭐죠, 여러분? 증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중에 가열했을 때 끓는 점이 뭐한 거? 제일 작은 걸 먼저 하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고체든 액체든 혼합물이 있는데 그 상태가 다른 혼합물 중에 뭐를? 한 가지 물질을 끓는 점으로 뽑아내는 거는 증류예요. 분별 증류는 뭐죠? 분별 증류는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 중에 끓는 점차로 똑같은 물질을 구별해내는 거야. 즉 분별 증류는 액체는 모두 무슨 상태로 있어야 돼? 액체로 있는 물질을 끓는 점차로 인해서 얘네들 뽑아내는 거를 분별 증류. 증류는 뭐죠?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한 가지만을 끓는 점차로 뽑아내는 거예요. 차이 알겠니? 차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에서 물을 먹을 수 있죠. 우리가 담수화 시킬 때 바닷물에서 증발시키면 물이 증발하잖아요. 자, 이거 증류입니까? 분별 증류입니까? 바닷물은 한 가지가 아니지. 고체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나는 몇 가지만 끓는 점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을 뽑아내고 있죠. 이런 건 증류예요. 증류. 알겠니? 물과 에탄올에서 즉 에탄올을 뽑아내는 건 뭐죠? 물과 에탄올 액체잖아. 똑같은 상태에 끓는 점이 다른 걸 구별해내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분별 증류라 그래. 알았니? 소금물에서 물을 끄집어내고 싶어. 물을 증발시키고 싶어. 소금물에서. 자, 이건 뭐라 그럴까요? 소금하고 물이라는 얘기는 상태가 다르지? 상태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물이라는 걸 끄집어낸다며? 그럼 뭐야 이건? 증류라는 거예요. 증류. 그죠? 근데 똑같은 액체에서 끓는 점이 다른 것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건 뭐라 그래? 분별 증류라고 한다는 얘기죠. 증류의 개념은 똑같아.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건 똑같아. 증류와 분별 중에 차이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만을 뽑아내는 건 뭐라 그런다? 그냥 증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거는 분별 증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분별 증류 나올 때는 여러분 분별 증류 나올 때는 뭐 이렇게 실험 기구 중에 분별 증류기라는 게 있어요. 뭐 리비 냉각기라는 거 있는데 이 정도로만 보시죠. 냉각기. 자, 어떤 걸 가열해가지고 얘네들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냉각기가 있어요. 자, 액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A, B가 있는데요. 가열을 해요. 액체를 가열해서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튀어나오겠죠? 맞죠? 기체가 돼요. 이때 여기에 물을 이쪽으로 찬물을 집어넣어요. 찬물을 아래쪽에서 또 위로 집어넣으면 여기가 물통이거든요. 물통에 찬물이 쫙 빼곡히 이렇게 다 접힐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온도가 낮아지니까 기화된 것이 다시 액화되겠죠. 액화돼서 이렇게 똑똑똑똑 물질이 A가 나왔어. 이게 분별 증류기거든요. 리비 냉각기라고 하는 거야. 기억하실 거는 아래에서 물을 주고 어느 쪽으로? 위로 빼내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약간 기울여서. 위에서 주고 아래로 빼내면 안 될 거예요. 왜? 물이 이건 계속 찬물을 내가 공급하는 거예요. 냉각기를 위해서. 위에서 준다면은 다 채우지 못하겠죠. 그죠? 아래에서 위를 줘야 물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나가면서 이때 기체로 나오는 것들이 액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방향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냉각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분별 증류 끓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라는 걸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 분별 증류 중에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것 중에 뭐 원유 분별 증류, 그죠? 원유를 분별 증류하는 거죠. 혼합물 분별 증류입니다. 원유 분별 증류하면 어떻게 돼요? 뭐뭐 나옵니까? 제일 위에 튀어나온 게 뭐죠? 가스죠. 가스는 LPG, 액화 석유가스가 나올 겁니다. 얘 구성 성분은 뭐야? C, 3H 8개, C 4개, H 10개, 뷰테인과 프로페인, 요게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니? 가솔린 나올 겁니다. 가솔린. 나프타겠죠? 나중에 변화시키는 나프타입니다. 가솔린을, 나프타로 가솔린 만들죠. 나프타. 그 다음 뭐야? 등유 나오죠. 등유.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 뭐 나오니? 중유. 그 다음 뭐 나오죠? 아스팔트 나와요. 자, 이거는 순서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 원유라는 것을 혼합물을 가열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끓는 점은 가스 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뭐 하는 걸까? 끓는 점이
낮아지는 게 먼저 튀어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원유 분별 중류탑에서 위쪽으로 가면 끓는 점이 낮은 겁니다.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탄소의 수가 뭐하다는 얘기냐면 적다는 얘기예요. 여긴 3개에서 4개 정도지만 아래 거는 5개에서 10개 정도, 또 10개에서 15개 정도 탄소의 질량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탄소수가 낮고 끓는 점이 낮은 형태, 탄소수 적은 것들이 위에서부터 나옵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원유도 혼합물이잖아요. 자, 가스나 가솔린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혼합물일까요? 순물질일까요? 이것도 전부 다 혼합물이에요. 보시듯이 몇 개가 나왔어? 가스에서 2가지 이상이 나오죠. 얘네 전부 다 뭐다? 혼합물이 됩니다. 혼합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분별 중류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기억할 거 크로마토 뭐죠?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자고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거 쓰는 거냐면, 그러니까 쉽게 혼합물이 종류를 빨리 확인할 때 씁니다 라는 거예요. 빨리 확인할 때 쓰는 거죠. 아주 소량이 들어가도 얘네들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잉크에 있는 혼합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라는 것도 일일이 분별 중류 뭐 또는 끓는 점 이런 걸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보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건 소량의 혼합물을 분석할 때 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판별이 그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작이 어때요? 조작이 간편하다라는 얘기죠. 쉽게 우리가 혼합물을 구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용매가 있겠고요. 용매에 뭐를 집어넣어요? 용매에 이렇게 종이라든가 분필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그죠? 용매에다가 이걸 담가둡니다. 알았니? 자, 이런 걸 용매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통 이게 요거 따라 올라가거든요. 이런 걸 이동상이라 그러죠. 이동하는 이동상. 그 다음에 이 붙어있는 걸 뭐라 그래? 이걸 고정상이라 그랬죠. 그죠? 고정상. 이동상과 고동상과의 관계고요. 여기다 잉크를 찍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용매 이동하는 속도와 비슷하게 올라가는 놈도 있고 용매 이동하는 속도보다 좀 못하는 놈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서 얘네들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요점이 2개라면 얘는 최소 혼합물이 몇 가지다? 2가지 이상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2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2개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용매가 물이면 A, B 중에 누가 더 물과 인력이, 즉 극성의 성질이 같을까요? A가 더 물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같이 따라 올라갔으니까. 알겠니? 자, 이런 걸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라 그러고, 이 올라간 비율, 용매가 올라간 비율, 용매에 올라간 비율, 그죠? R 용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게 용질이잖아요. 용질이 올라간 비율, R 용질이라고 했을 때 이 비율의 비를 우리는 이동률이라 그래요. 이동률. 그 이동률은 항상 용매 종류와 고상의 종류가 일정하면 이동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률이라는 게 있네요. 용매가 이동한 요 높이입니다. 높이분의 용질이 이동한 높이, 요걸 우리는 이동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이동률 보통 RF라고 쓰는데요. 이 이동률은 용질의 종류가 똑같으면 얘네들은 항상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용매와 용질이 같은 형태일 때 얘네들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정하게 나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정하게 나오면 같은 물질이다. 물론 이 용매 종류가 달라지면은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걸 크로마토그래피라 그래요. 도핑 테스트라든가 약물 검사할 때 종이 집어넣고 그 올라가는 형태로 이동률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떤 약을 먹었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밀도차, 용해도차, 끓는 점차, 용해의 속도차 요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 한번 보아주셔야 될 내용이고요. 거기 금의 순도 참고로 표시했습니다. 순도는 24분율을 표시한다 그러고요. 24K가 100% 금이고요. 뭐 18K, 12K는 전체 몇 % 금의 함량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았니?
자, 문제 봅니다. 확인 문제. 자, 확인 문제 별거 없는데 한번 잠깐만 살펴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크기의 성질이 아닌 것은 뭐냐? 그 다음에 1, 2번을 보시면요. 세기의 성질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자, 우리 물질의 성질에는 크기의 성질이 있고요. 크기의 성질이 있고 뭐가 있다? 세기의 성질이 있습니다. 크기의 성질과 세기의 성질이 뭘까요? 라는 거예요. 일단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크기의 성질과 세기의 물질의 성질에는 크기의 성질과 세기의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크기의 성질은 계속 합하면 계속 커지는 게 크기의 성질입니다. 크기가 커지는 거. 예를 들어 질량 1kg 더하기 1kg 이거 얼마야? 질량은 2kg이죠. 더하면 더할수록 어때요? 커지네요. 그죠? 이런 건 크기의 성질입니다. 질량, 부피, 뭐 굳이 쓰면 질량, 부피, 뭐 길이 이런 건 물질의 크기의 성질이야. 자, 크기의 성질은 뭐라고? 합하면 합할수록 계속 뭐해지는 거? 커지는 게 크기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세기의 성질은 뭘까요? 합해도 똑같은 게 세기의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물 10도짜리와 물 10도짜리를 섞었어요. 20도 되나요? 10도 되잖아요. 그럼 온도는 무슨 성질이 된다? 세기의 성질이 되는 거야. 합해서 똑같으면 그건 세기의 성질입니다. 자, 밀도가 1짜리와 밀도 1짜리가 있어요. 두 개를 섞어요. 그럼 밀도 2 되나요? 아니죠. 1 되잖아요. 그죠? 밀도도 무슨 성질이야? 세기의 성질이 되는 거죠. 농도 어때요? 농도. 5% 농도와 5% 농도 섞었어요. 10% 되나요? 5%예요. 농도도 세기의 성질입니다. 용해도도 세기의 성질이죠. 압력은 뭘까요, 여러분? 압력은 세기의 성질일까요? 크기의 성질일까요? 1기압 더하기 1기압은 몇 기압이야? 1기압 더하기 1기압은 몇 기압이야? 2기압일까요? 1기압 더하기 1기압은 정말 2기압이나요? 그럼 지금 우리 머리 위가 몇 기압이에요? 우리 머리 위가 우리 머리 위에서 누르는 게 이게 전체 이게 1기압이잖아요. 맞아? 그럼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나누면은 얘 몇 기압이야? 이거 1기압 아니냐? 요거 몇 기압이죠? 1기압, 오라? 그럼 몇 기압이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 뭐 계속 나누면 똑같은 1기압들이 몇 개 있는 거야. 엄청나겠네, 그지? 그렇지 않지, 그지? 압력 1기압 섞어도 1기압이에요. 기체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돌멩이는 달라요. 1기압짜리 돌멩이 하나 올려놓은 것과 2개 올려놓은 거 어때요? 이건 다른 거지, 그지? 이런 압력이 아니라 기체 압력을 얘기했을 때 압력은 기본적으로 세기의 성질에 해당합니다. 압력, 질량이 아니잖아, 그죠? 질량입니다. 자, 이거 일단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크기의 성질과 세기의 성질이 있구나. 알겠니? 크기의 성질과 세기의 성질이 있구나. 자, 1번. 다음 중 크기의 성질이 아닌 것은, 자, 답이 이게 줘버렸네, 이런 거지 같네, 이거 지워야 되네. 이걸 안 지웠네, 세 개를. 어쨌든 크기의 성질이 아닌 거 뭘까요?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은 무슨 성질이죠? 세기의 성질. 열량은 어때요, 여러분? 열량은 계속 더하면 열량 어때? 커지죠, 그죠? 가열시간 오래 주는 거 열량을 계속 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답은 5번이고요. 2번도 물질의 세기의 성질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세기의 성질 뭘까요? 그죠? 답은 나왔습니다. 밀도, 끓는 점, 용해도는 무슨 성질이다? 세기의 성질입니다. 자, 1번에서는 1번은 질량과 부피가 크기의 성질이죠. 그죠? 맞니? 당연히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 4번 질량, 부피 다 들어가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죠? 세기와 크기 성질 알아두시고요. 3번도 봅니다. 액체 A, B, C, D를 같은 조건으로 가열했을 때에 A, B, C 중에 여러분 같은 물질 몇 개 있어요? 같은 물질은 A, B가 같은 물질이죠. 끓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잖아요. 액체를 가열했고. 자, D하고 C는 끓는 점이 달라요. 그럼 얘네들의 분자 간의 인력 알 수 있나요? 끓는 점이 높은 게 인력이 뭐한 거죠? 큰 겁니다 라는 거잖아요. 인력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A하고 B하고는 왜 끓는 점이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요? 같은 물질인데 다른 이유는 양 때문일 겁니다. 누가 양이 많아요?
아무래도 양이 많아야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B가 더 양이 많을 겁니다. 맞죠? 뭐 그런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A는 B보다 양이 적을 거 맞겠지, 그지? 그 다음에 A와 B는 같은 물질이 맞는 거고 녹는 점이 가장 낮은 거는 누구다? 네, D가 되겠죠. 끓는 점, 녹는 점 낮고 아니죠. 녹는 점은 또 다르죠, 그죠? 액체와 고체 간의 인력의 구조상의 문제가 돼, 알았니? 이건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끓는 점만 물어본 거지, 그지? 아시겠니? 녹는 점은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액체를 기체로 변하는 형태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하는 물질은 C냐? 끓는 점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 자, 끓는 점과 녹는 점은 경향은 비슷하지만 물질마다 다릅니다. 알았어? 명심하시고 답은 1번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4번 다음 그림과 같은 실험기구를 사용할 때 이거 딱 뭐였죠? 네, 이거 분별 깔때기. 그 뭐의 차이? 밀도차로 구별하는 거죠. 밀도차인데 액체가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맞죠? 자, 기억 물과 에테르 맞지요? 이건 안 섞입니다. 에테르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모니아와 공기의 혼합물 이건 기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물과 에탄올 뭐하니 이거는? 잘 섞이죠. 맞니? 잘 섞이죠. 그 다음에 에탄올과 소금의 혼합물. 에탄올과 소금의 혼합물. 이건 액체와 고체죠. 그지? 자, 그럼 이건 답이 없나요? 실험기를 사용해서 분리할 수 없는 혼합물이네요. 그죠? 그럼 A는 분리할 수 있고 누구? B, C, D는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틀린 거 옳은 거니까 5번이 답입니다. 됐니? 자, 일단은 이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쉬었다가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5번부터 문제 확인하고 그 다음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